한국 정부보다 일본 언론을 더 신뢰한 두 사람. 이번 일은 예고된 망신이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은 건강 상태에 대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99%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망은 지난주 토요일에 했고 사망 발표를 오늘 할 거라는 말을 내외신 기자들에게 했는데,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국회의원 당선자이니 그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분단 당사자인 한국 국회의원, 그것도 탈북 출신인 사람이 중국, 북한 정보를 운운하며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이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탈북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만큼 진중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이 한국과 관련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달을 합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 입법부인 국회를 이끌어갈 의원이고 탈북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일반 국민에게 탈북민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동북 아시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배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단호히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한국 정부보다 앞서는 그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계속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일본 언론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에서 기사화되는 묻지마 비방에 가까운 북한 뉴스와 한국 뉴스를 맹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차마 일본발 뉴스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끼워 넣었다고는 못하고 내가 살아보고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서 중국 혹은 북한 내부에 별도의 정보망이 있는 듯 말을 합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탈북한 순간부터 단순한 탈북민에 불과한 이들의 정보원 노릇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실제로 중국 고위 당국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내부에 별도 소식통을 지녔다면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간첩, 영어로 스파이라 부르는데, 중국 당국이 모종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탈북에 일정한 역할을 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거나 북한에서 탈북의 형태로 만들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이들이 그런 능력이나 역량을 지닌 이들로 보고 있지 않고 그동안 없는 간첩도 만들어낸 한국 국정원이 그리 허술한 기관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하길 저는 바랍니다. 자극적인 북한식 선동이나 밑도 끝도 없는 정보 수집 능력 자랑, 이런 건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하고 신뢰하라고 앞장서야 할 두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국내외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혼란을 주면 안 됩니다. 남북은 작은 이유로 급속히 냉각될 수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가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남북 협력이나 평화 기류를 와해시키려는 뜻은 없어도 두 사람이 배설하는 북한 관련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대결과 긴장 국면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듯 보입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도입되고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규정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막말과 가짜뉴스로 연명하려는 정치인을 쏘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